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간 마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 살짝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부장님. 지금 주간 마감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네. 오늘 시장이 네.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거고. 2,600까지 깼잖아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배당락이 된 거고요. 어제까지 배당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긴 하지만 일부 차익 거래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이번 주 특징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모질랐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조금만 팔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지금 4,600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4,600억 치고는 지금 48포인트니까 조금 거셉니다. 지수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는 매수를요 안 하려 들어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도 않는 금액. 오늘 실시간으로 하이닉스를 1,20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솔직히 1,200억 판 거 치고 이 정도 빠지는 것도 좀 심하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 정도 마이너스 정도면은 외국인 기준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 시장에 때리고 있어야지 지금 지수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거래 대금이 부족하고 다음 주에 공매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도면 거의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를 앞두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주간 수급 변화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료 보면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일단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3,700억을 샀는데 산 거만큼 그 이상을 지금 외국인들 오늘 매도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 정도 매수 수급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오르니까 차익 실현했겠죠. 기관 투자가는 4일 동안 100억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놓고 있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코스닥 보시면은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코스닥도 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올 때는 네.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주간 단위로. 그런데 495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유의미하지 않고요. 그냥 시황 변화에 따라서 뭐 알테오젠 하나 매도하면 200억대 나오니까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코스닥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이번 주에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했다. 코스닥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시장 특징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방송 신나게 잘하고 갔는데 네. 그날 14조 나왔거든요. 코스피만.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7조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코스피 기준인데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어요. 근데 어제도 7조대고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는 이 정도 상황이면 7, 8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거래 대금이 과연 우리가 스마트한 개미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근데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 수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죠. 공매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가 솔직히 1년 반, 18개월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렵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칠지 네.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전략상으로 봤을 때 비싼 주식 뭐 저기 많이 오른 주식 하는데 많이 오른 주식이 실적 좋아지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도 애매한 거고. 근데 이번 주에 그나마 현대차가 좋았는데 31조 투자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그 중간에 갑자기 관세 때린다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죠. 막상 이거는 그냥 했는데 어제 전력기기 많이 부러졌거든요. 네. 어제 오늘 이게 사실 이걸 내러티브라 얘기를 합니다. 알리바바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 거품 경고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MS에서도 데이터 센터 일부 캐파 축소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근데 어제 오늘 나온 보고서 보면은 1분기 전력기기 업체는 실적 좋습니다. 근데 이것의 큰 내러티브가 AI 캐파가 확장이 덜할 것 같으니까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느낌이 나더라도 매수 자체가 안 들어오고 종목들 보시면 다 부러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대체거래소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 댓글 보시면 그러죠.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네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의 특징은 차트도 많이 봅니다. 근데 8시부터 반영을 해버려요, 차트가.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몇 종목이 9주인가 5주 가지고 하한가를 쳤는데 그래서 다시 다 올라왔죠. 그러면 종목들이 그러면 현재차도
관세, 그러니까 그 31조 투자한다 그러고 관세 트럼프가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니까 8시에 몇 프로 뛰는지 아세요? 10% 뛰었어요. 그리고 종가 3%인가 뛰어서 끝났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윗골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대체 거래소에 들어간 호가가 네. 우리 전체 차트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제가 이거 확인은 못했는데 일부 설에서는 이게 알고리즘 매매도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면 호가 자체가 벌어져 있으니까는. 네. 그 종목별로 시총이 한 2, 3조 되는 종목도 네. 보면 호가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같은 종목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대책에서 시장에서 일부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 오늘 기사 보니까 좀 제도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일단 내가 발표를 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자체가 다음 주에 공매도 네. 대체거래소 관련 뭐 여러 뭐 이거 트럼프 관세 이렇게 하니까는 시장 투자자들이 만약에 다음 주부터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사는 거는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니까는 막상 지수 자체는 오늘도 좀 5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조금 힘내십시오. 이따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좀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뭐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잠깐 웃었다가 다시 한번 트럼프가 또 자동차에 관세를 때리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죠.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지금 경계심이 짙다 보니까 관망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뭐 샀다고 표현하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이번 주에도 매수했습니까? 매수했죠. 매수했는데 참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하이닉스는 안타깝게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맞네요. 4,195억 4일 동안 매수를 한 건데 월화수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외국인은 3,700억 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빼고 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막 좀 그럴듯하게 얘기할 때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어제 자료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막상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신저가 찍는 종목들 너덜너덜하게 빠진 거 엄청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산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지난주에도 2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높게 보는 외국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예요. 다섯 네. 번째 아마 기아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3, 4, 5등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삼성전자를 외국인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기관 아까 100억 팔았다 말씀드렸는데 산 종목 가장 많은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약간은 조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LG 에너지솔루션 700억 매수를 했는데 엔솔은 이번 주 중반에 한번 크게 쏟았었죠. 네.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게 막상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추정치보다 조금 좋아진다거든요. 조금 전에 저도 방송을 봤는데 근데 원래 주가는요 이럴 때 강하게 반영을 하게 합니다. 안 좋은 실질적으로 추시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너무 안 좋다가 조금 좋아지는 거. 아마 레포트 살펴보시면 엔솔이 그거예요. 환율 효과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지금 저번 주 나온 데이터가 유럽창 데이터 좋게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천원지 분들 좀 힘내시고요. 화가 아니고 힘내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현하 비전순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전통의 종목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비, 카카오 조금 굵직굵직한 우리가 것들을 담았네요. 굵직한데 네. 우리가 좋아했었던 거 그렇지만 잘 안 움직였었던 거 이런 특징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좀 자료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살짝 좀 예상이 되는데 고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 매수 상황이 있습니다. 로봇이에요. 저번 주에는 뭐였죠? 저저번 주에는 바이오였고 지난 주에는 반도체였고요. 그러면은 미리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간다는 전제를 봤을 때 로봇을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일부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LK캠이라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여태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들 잘 안 사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 팔기만 하지. 왜 봤더니 이게 좀 일부 블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개별 이슈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주성 엔지니어링 수는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가 SM, YG엔터, 바이넥스, 에코프로, 토오릉, 티슈진. 그러면 엔터와 바이오 2차전지 매수한 거고요. 개인 투자자는 더즌, 그리고 신규 상장, HLB, VT, 대주전자재료, 클로버순으로 매수하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투자 심리가 좀 극도로 위축돼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다음 주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게 될지 좀 봐야겠는데 다음 주 일정들이 많습니다. 많고 아니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많아요.
자료 잠깐 보실게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17개월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게 되고요. 넥스트레이드 종목 이번 주가 35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됐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800개입니다. 그건 더 많아져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보는 웬만한 종목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이 9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8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기민하게 보셔야 되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적은 거래량으로 투매라든지 그런 거 동참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줄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통일 PMI 발표를 하게 되고요. 4월 1일 같은 경우는 맨날 매월 1일 날 우리의 수출입 데이터 네. 반도체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PMI를 발표하는데 4월 2일 날 보시죠. 트럼프 두둑 나오시죠,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미 이번 주에 어제 그제 거의 예고는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3일부터인데요. 이게 대만 증시가 휴장을 해요. 아마 어린이날 연휴로 좀 알고 있는데 대만은 어린이날 이틀 쉬나 봅니다. 저기 3일, 4일 이틀 쉬게 되고요. 4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홍콩이 동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웬만한 아시아들 다 휴장을 하니까는 우리만의 원래 기초체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4일날 보시면은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주 오늘 밤에는 PCE 발표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니까는 요거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공매도 재개 그리고 상호 관세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배당락일 때문에 금융 증권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수급 변화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투자 전략 부장님께서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다음 같아요. 주에요? 네. 다음 주 오늘은 조금 급작스럽기도 한데요. 네.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1분기 때 히어로였던 업종 안에서 한두 종목들이 팍팍팍 튀고 있어요. 그게 약간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차트 열어보시면 1월 달에 날아갔었던 단가 대비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성장주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미 공매도 개시를 앞두고 성장주 하락 국면이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배당락이 이제 오늘 했고 이제 또 메이저들이 지금까지 우리 어떤 종목 많이 샀냐면 보이죠? 신고가인 종목이 낯선 종목이 있어요. KT 같은 거. 네. 그렇죠? 이게 추경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요. 음식료 세고요. 뭡니까? 일부 방어주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음 주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만약에 했었다면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재 해소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시 미리 빠졌던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은 항상 적응을 하게 되죠. 제도적인 적응.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예측처럼 아까 우리 원고님도 말씀하신 2차 전지 네. 업황 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돌고 있는데 또 무식하게 했던 2차 전지를 2년 전처럼 대차 잔고를 늘리면서 공매도를 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엔솔이 잘 나와버려서 대차 잔고가 공매도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쇼크오버가 일어나서 더 거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봤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아했었던 주도 섹터가 이미 선조정을 받아 있거든요. 방산이든 조선이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방어조적인 성격 빼고 올라와 있는 게 자동차랑 반도체랑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선 조정된 건 내가 들어갈까? 싼 거를, 빠져 있는 거를. 근데 지금 밑에도 삼성전자가 한 10%에서 15%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내가 베팅을 해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도주가 이미 선반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알테오든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 20%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오늘 반등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지금 이번 주 내내 아마 방송에 얘기했던 게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자 할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잘 버티자 이런 걸 텐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전략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바뀐 적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저 영업점에 있잖아요. 지금 손절 직전입니다. 대부분들이 지금. 네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미리 토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연중 저점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빠졌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연중 저점을 깰 만큼 우리 기초체력이 나쁜가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너무 안 좋았던 거, 지금 바이오 엄청 힘들어. 유리기판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내가 저 무조건 추가하면서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내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걸 가지고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제가 최근 2주 동안에는 네네. 오른 거 좀 줄이자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뷰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오더라도 제가 우리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항상 숨을 쉽게 해주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다음 주에 좀 제도적인 적응 과정을 한 다음에 아마도 새로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한 주가 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